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나스닥 ETF 운영 신호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총 5개의 조건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면서 나스닥 상승 ETF와 하락 ETF를 동시에 운영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감이었죠. 그냥 그동안은 그냥 흐름만 보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눈으로 진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나스닥 ETF라고 치면 하락정은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은 어찌됐건 계속 상승을 해왔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한번 쳐봤어요. 우리나라 유튜버도 굉장히 잘하죠. 나스닥 ETF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전부 다 상승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죠. 뭐 TTQ, 뭐 SQQ, 어떤 게 좋은지 막 고르는 뭐 이런 거밖에 없죠.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나스닥 ETF에서는 고퍼스라고 해서 내려간 쪽에 베팅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이걸 못 넣는 거야. 왜 못 넣냐면 어찌다건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나스닥은. 그럼 하락한 구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죠? 언제죠? 그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나는 거. 2008년 금융위기, 그죠? 2019년 여기 뭐야, 코로나 때.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나스닥 지수를 가지고 하는 ETF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1배수, 2배수, 3배수. 하락적으로는 1배수, 2배수, 3배수. 이거는 이제 ETF 종류가 많으니까 배수만 잘 기억을 하세요. 이 배수가 되게 중요해. 레버리징이. 어떨 때는 1배수 들어가고 어떨 때는 3배수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지 뭘 알아야 돼.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그리고 유튜버들이 못한 이유가, 특히나 예스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도 못한 이유가 음, 해당 종목을 서비스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안 된다고. 제가 해볼 거니까 보세요. 레버리지가 1에서부터 3까지인데 어떨 때 1로 들어가고 어떻게 3 들어가고 그것만 알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8, 9 재투자가 가능하고. 이거는 동일해요. 투자금 내 동일 비율을 진입합니다. 쉽게 500으로 저번에 기준 잡았죠. 500 기준 잡으면 500을 넘지 않아요. 투입금이 항상. 상승이든 하락이든. 두 개 합쳐서. 신호대로 진입합니다. 2배수 들어가세요 하면 2배수 들어가고 3배수 들어가세요 3배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입 후 하락 쪽 ETF에서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한 이유가 레버리징을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요. 기간이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볼 거예요. 좀 이따. 그래서 사고 팔고 사고 팔면서 스노우볼 효과죠. 복리 효과죠. 수익해서 남은 금액을 재투자가 가능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권해드린 거는 4, 50대 직장인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매일같이 뭐 이렇게 단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봉으로 신호를 내기 때문에 계속 재투자 가능하고 힘들 필요 없고. 이건 다음에 볼게요. 나스닥 ETF 찾아보면 상승 쪽은 다 좋다고 얘기해요. 그냥 언제
1배수 들어가나 언제 3배수나 그 정도 얘기밖에 없거든요. 상승 쪽만 제가 해본 거예요. 예스트레이더에서는 그 ETF 이거를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비스무리 맞춘다고 어차피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스닥 100에다 신호를 한번 넣어봤어요. 상승 쪽은 당연히 당연히 높죠. 어?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높다고. 이거는 이제 다른 곳들 그 ETF 신호 뭐 공개된 거 많으니까 그걸 따라가 보시면 되는데, 언제 3이 들어가고 언제 4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요 신호가 뜨면 3배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3배수에. 그러니까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개당 100씩 들어간다 했죠. 100만 원을 1배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배수 들어가는 소리예요. 뭐 아름답죠. 항상 아름다웠으니까. 이거는 뭐 따로 뭐 최적화 그게 없어요. 그냥 5가지 그냥 종목, 5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진입하는 거예요. 제가 회원들이랑 통화할 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미 잘 된 것 같은데 왜 한 달이나 걸리지? 이게 아니라 일단 상승 쪽에는 제가 청산 조건을 일정 수익이 났을 때 청산 조건 제가 안 넣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은 뭐죠? 하락 ETF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죠. 하락 쪽을 볼게요. 자, 상승 쪽은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어. 그죠? 그러면 굳이 하락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잘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하고 2009년까지 가서 이어지면서 안 좋은 구간이 있었다고. 이게 작은 구간 같지만 1년 동안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락 ET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줄게요. 보이세요? 얘도 만만치 않죠. 하락으로 베팅하는데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 아까 전에 봤던 요 구간 있죠. 2009년 구간, 2008년에서 2009년 구간에 상승 ETF를만 갖고 있었다면 손실을 보는 구간이었죠. 근데 이때는 하락 ETF가 수익을 내주죠. 상승 구간은 상승 구간대로 먹고 하락 구간은 하락 구간대로 수익을 가져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합 내역을 볼까요? 하락 ETF에 투자했을 경우 승률이 55%예요. 50%가 넘어가. 손익비가 제일 중요하죠. 손익비 4점 넣는 거 본 적 있어요? 보통 승률 40%에 손익비 2만 넘어도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하락 쪽은 4가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요. 하락 쪽이. 왜? 하락 쪽은 빠르게 움직이거든, 더 훨씬. 그런데 무조건 매도 쳤다고 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락 쪽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3월 28일 3배수로 5개라고 그랬죠. 500이면 100만 원을 3배수에 들어가라. 나오죠. 3배수 들어간 거 30% 청산해라. 30% 들어간 거 또 30%또 청산해라.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대로 그냥 진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매도가 들어갔다 쳐요. 그 PSQ가 들어갔다 쳐요. SSQ죠. 세 개니까 SQQQ가 들어갔다 치면 내려갔다 다시 오면서 다 토해내죠.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어차피 일봉 신호니까 그날 저녁에 보고 그냥 저 30% 떴구나. 30% 청산하자. 청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볼 필요도 없죠. 매일같이 보긴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는 제 회원들한테는 요 지표 자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지금 업체 두 군데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자 보내는 거죠. 그쪽에는 이제 지표 서비스는 안 들어가요. 제 회원들한테만 보내줄 거고. 이게 편할 수는 있겠죠. 문자로 이날 2024년 3월 28일 날 3배수로 SQQ가 되죠. 3배수로 100만원 진입했어요.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럼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자가. 그 다음에 하나만 표시됐죠. 그러면 100만원 들어간 것 중에서 30%를 파세요. 이렇게. 나스닥이 지금 이거 20년치입니다. 10만 보면 20년치거든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상향하고 있었죠. 하락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어. 우상향하고 있는데 하락 ETF로 계속 수익을 내. 어떻게? 승률 55%에 수익비 4.4로. 왜 하락 ETF를 같이 운영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50대 이후는 망가지면 안 되거든. 그렇다고 막 대박을 벌 수는 없어요. 40, 50대가 직장 생활하면서 투자 자금 최소 500에서 600 정도가 필요한데 500 갖고 500에서 600 갖고 수익률 900% 상승죠. 수익률 1900%. 처음에 500 갖고 시작했더라도 수익률이 100% 넘어간 900%니까 100% 넘어간 순간부터 배수로 수익은 증가하겠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림만 보여줬잖아. 요렇게 들어가면 매수하시고요. 요렇게 하면 매도하세요. 매도 그 ETF에 집어넣으세요. 근데 이제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잖아. 매수 쪽 ETF는 아무것도 안 잡고 있죠. 매도를 하면 계속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 일종의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어떤 편법이었냐면 나스닥 ETF가 그 예스트레이드에서 제공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넣어서 해보면 되는데 그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스닥 100을 가지고 추정하는 ETF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에다가 신호를 넣어본 거예요. 그냥 이 조건 맞을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눈을 확실하게 보이죠. 아, 진짜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하락 ETF를 쟤는 왜 쓰는지 이제 보이죠. 수익 극대화야지. 이 기간 동안 상승 ETF를 잡고 있었다면 큰 손실을 가져갔겠죠. 물론 20년치 하니까 900% 나오고 1900% 나오는데 언제 이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에 하나 지금 나스닥 굉장히 막 상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알아 저번처럼 그런 하락장이 나올지. 무조건 상승 ETF만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 물론 같이 잡고 가지만.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액도 중요하고.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하락 쪽 ETF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죠. 또 이제 상황 바뀌면 하락 ETF를 가지라고 말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건 어차피 단기간에 끝나는 게임은 아니고 최소 1년 이상 가야지 스노우볼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가게 되면 뭐 어려울 거 없죠. 1배수의 하락 ETF를 1배수 하락 ETF를 잡으세요.
3배수 하락 ETF를 잡으세요. 이렇게 문자하고 차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는 3배수 떴네 진입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표시되죠. 가 표시라고 그러거든요. 가 표시. 요 날 뜨면 그냥 이날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은 제가 일단 하락 ETF 관련돼서 넣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상승 쪽에는 제가 청산 신호를 지금 안 넣고 있는데 보면서 넣긴 넣을 거예요. 한 80% 갔는데, 진입해서 80% 갔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특성상 장기로 봤을 때 하락은 아쉬우니까 그냥 하락 ETF 잡았다 생각하면 20년 후는 마이너스 막 완전 꼬라박고 있을 거예요. 우하향으로 꼬라박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하락 ETF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잡아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배수일 때는 제가 청산 신호를 안 넣고 있는데 1배수도 청산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이거는 나중에 고쳐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배수 들어가게 되면 500만원 총 투자 금액에서 1배수가 한 개가 들어가게 되면 100만원이 들어가니까 지금 한 종목당 50만원 정도 되니까 두 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그건 청산 신호를 안 넣었어. 왜 안 넣냐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억지로 나스닥 100에다 끼워 맞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자, 매매 조건이 총 5가지죠. 3번을 예를 들게요. 3번이 들어가게 되면 0보다 바뀌고 저보다 1보다 바뀌었으면 배수를 세팅을 하게 해놨어요. 청산은 배수로 청산을 하게 해놨어요. 3배수로 들어가는지 2배수, 그러니까 3배수면 3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억지로 끼워 맞춘 거기 때문에 셀에서 3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 들어가는데 청산 신호를 넣게 되면 그냥 다 팔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안 돼. 그래서 제가 1배 배수 1로 들어갔을 때 몇 퍼센트 이상 나왔을 때 청산을 하는 신호를 지금 못 넣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 한번 넣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현상보다 훨씬 더 좋은 현상이 나와요. 뭐냐, 1배에서 들어갔을 땐 지금 중간 청산 저기 신호가 없거든요. 근데 룸상으로는 500만원 투자했을 때 100만원 두 개가 들어가니까 하나를 팔아도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차트 내용에는 이렇게 시스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S1, S2, S3, S4, S5 보이죠? 그러니까 총 5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입했을 때 몇 배수 들어가는지 알 수 있고, 2배속일 때 하나 팔고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1배속 들어갔을 때는 그걸 제가 못 넣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수를 좀 조절을 하면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상승 ETF에서도 중간 레버리싱 하는 거를 집어넣어서 좀 더 완벽하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락 쪽은 승률 55%에 평균 손익비 4.4인데 상승은 조금 낮죠. 아무리 상승하고 있어도 승률 48%에 평균 손익 3.9예요. 근데 여기는 상승 쪽에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다고 그랬죠. 아직 보면서 넣어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